안녕하세요. 이타임클럽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교육 두 번째 강좌로서 블록체인 맛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설명보다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쉽게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어떤 건지 간단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맛보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용이 아무리 어렵게 쓰여 있어도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어떤 어려운 것을 접할 때 어떤 우리의 마음들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축된 것들을 좀 더 부드럽게 풀어주고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봐셔서 아실 텐데 이게 좀 개념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유명하게 된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가상화폐 때문이 되겠는데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폐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한테 이제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되는데 이것의 가장 핵심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제3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돈을 누구한테 보내려고 할 때 보통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죠. 이 인터넷 뱅킹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어떤 이제 중앙은행이나 어떤 제3자가 끼어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내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이제 돈을 보내고자 할 때 이 중앙의 어떤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이죠. 은행과 같이 이런 기관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내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보증을 해주는 것이 되겠죠. 이런 이제 은행 말고도 최근에는 우버라든지 택시 공유 서비스라든지 어떤 집 공유 서비스라는 에어비앤비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역할을 이제 어떤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서비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가만 보시면은 중간에 회사들이 있죠. 우버도 이제 회사고 에어비앤비도 회사가 되겠는데 이 회사들이 중간에 있어서 개인과 개인의 어떤 거래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그런 이제 제3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유 경제 플랫폼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어떤 은행이라든지 어떤 기존 방식과는 이제 좀 차별화된, 좀 더 발전된 어떤 형태가 되겠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서비스조차도 완전한 공유 경제 플랫폼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이제 중간에 제3자의 어떤 회사들이 놓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 있어서 어떤 수수료를 취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이 제3자가 어떤 이 서비스를 임의대로 변경시킬 수가 있고 수수료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서비스를 없앤다든지 이런 위험들이 있고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런 형태의 플랫폼도 진정한 공유경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은 이런 3자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모두가 개인인 것이죠. 어떤 특정한 제3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자가 거래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개인인 것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기존의 토렌트라든지 P2P 프로그램들을 좀 써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렌트 우리가 쓸 때 어떤 중앙에서 뭔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들의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되는 것이잖아요. 이렇듯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위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 제3자가 없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냐는 것은 이제 뒤에 토픽들에 의해서 이제 설명될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왜 이 3자가 빠진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간에서 관리하는 어떤 기관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엄밀히는 뭐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긴 하지만 이런 수수료를 뭐 거의 낼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라도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외 송금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런 해외 송금 불편한 점을 느끼실 텐데요. 뭐 해외 송금 수수료, 송금할 때 수수료를 내야 되고 또 수신할 때도 수수료를 내게 돼 있죠. 또 이제 은행에까지 직접 가야 되고 또 은행에서 이제 그걸 처리하는 시간이 꽤 며칠 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은행이 없는 곳에서는 아예 이제 이런 해외 송금은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불편한 것들을 모두 이제 날려버릴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시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은행들이나 어떤 뭐 중간에 낀 3자의 회사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블록체인이 뭐 향후에 뭐 아주 큰 파급력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은행들이라든지 국가에서도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블록체인을 The Next 인터넷이라고 좀 말하고 싶고요. 뭐 이건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어떤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에 지금 나온 말인데요. 기존의 인터넷이 지금 보시면 정보가 그냥 여기저기 이 정보의 뭐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이 정보가 신뢰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뭐 찾아서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를 판단하게 돼 있는데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 정보들의 신뢰성이라든지 안정성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충 지금까지 블록체인을 잠깐 맛을 봤는데요. 블록체인 어떤 다음 탑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어떤 가상화폐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보시면은 이 그림과 같이 아주 다양한 화폐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뭐 라이트코인, 대시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뭐 현재 약 900여 가지의 가상화폐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하루에도 뭐 새로 생기는 화폐가 몇 개가 되고 또 없어지는 화폐도 몇 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가상화폐는 뭐 다양하게 있고 지금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그 가상화폐 움직임을 보면은 뭐 호주나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있고요. 한국과 같은 경우도 이런 가상화폐들은 어떻게 이제 법정화폐로 할지 말지 그런 법적 논의들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이화폐가 이제 화폐로 인정되는 것은 어떤 국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몇 개 나라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있듯이 정부라든지 개인들이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게 되면 신용을 얻게 되면은 가상화폐에서 이 가상자를 떼고 화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맛을 간단히 봤고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도 간단히 해보았는데요. 다음 토픽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에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 토픽에 이제 홈워크를 간단히 한번 내보려고 하고 하는데요. 이 블록체인에 대한 느낌을 간략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좌의 좋아요가 최소 10개가 되면은 다음 토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고요. 예, 지금까지 블록체인 토픽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